네, 본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오셔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적어볼게요. grow의 과거는 grew예요. 그리고 PP 형태는 뭐라고 씁니까? grown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단어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grow, grew, 그 다음에 grow 해서 자라다, 성장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바실리 그루업까지를 주어 동사로 또 표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루업 하면은 바실리가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and 그리고 접속사는 셈으로 표시할 겁니다. He went 그는 가게 되어 went to college라고 해서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쉬운 건데요. 학교 가다 영어로 뭐라고 써요? go to school이라고 써요. 학교에 가다. 가끔씩 덜을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 뭐 go to the school. No, no, no. 오케이? 그냥 go to school이야. 그럼 학교에는 본래의 목적이 뭐야?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갈 때는 덜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go to the school. 무조건 틀린 표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go to the school은 학교에 가기는 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본래 목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남친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to play soccer, 뭐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go to the school에서 너를 집어넣는 거예요. 본래 목적이 아닐 때는. 네. 그러면 비슷한 표현 응용해서 생각해봐요. 교회에 뭐 하러 가십니까? go to church라고 하면요.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러 가겠죠. 그게 본래 목적입니다. 네, 본래 목적을 지금 본목 줄여서 이렇게 써볼게요. 다 쓰기 귀찮으니까. 됐나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네, 예쁜 여학생 보러 가요. 그래서 go to the church예요. 이때는. 네, 그거는 본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본래 목적은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덜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went to the college라고 덜을 넣으면 안 돼요. 아, 이런 치사한 부분까지 봐야 되나요? 네, 내신이니까 봐야 됩니다. 그 공부 안 하시면 영어를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학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까지가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를 가로로 묶어주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law 해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이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 to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때는 이 용법을 우리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부사라는 건 부가해 주는 거예요. He went to college에서 그가 대학에 갔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주요 정보는 다 전달이 됐거든요. 주요 정보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무슨 말을 붙이고 싶을 때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법을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목적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뭐가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냐면 이 투부정사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이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하는 문제들을 내기 시작하죠. 명사적 용법이니 형용사적 용법이니 부사적 용법이니 선생님 저는 그런 문법 용어 한국식으로 공부를 안 해도 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데 네, 그렇게 까불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말식으로도 지금부터는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이 중요한데요. 클리어 하고요. 지금부터 투부정사의 용법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예, 번외로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잘 적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문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것은요 is fun, 재미가 있네요. 네,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자, 중심이 되는 verb는 is겠죠. is fun 해서 재미있어요 라고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주어냐면요, 주어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to 뭐야 왜 색이 안 바뀌었어? 네, 터치가 잘 안 되는 경향성이 좀 있네요. 여기는 네, 바뀌었나? 네, to read 안 바뀌는데 제가 지금 뭘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니? 네,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냥 합시다. 네, to read가 지금 주어예요.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것은. 자,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이런 투부정사를 무슨 용법이라고 해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SOC로 쓰이면 명사적 문법입니다. 똑같이 to read a book을요 목적어 자리에 넣어볼게요. I want 하면 뭐죠? 나는 원해요. 얘가 주어고 want가 동사예요. 그럼 뒤에다가 to read a book 똑같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거죠? 책을 읽는 것을. 우리말에 을로 번역돼요. 그리고 want의 목적어입니다. 네, 이거 to read 하는 것을 원해요. 네, 목적어 자리에 to read a book이 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녀석도 목적어 자리니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C는요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 C를요 보어라고 적어주세요. 보어라고 쓰시고, 보어라고 좀 쓰시는데 그 뭐야 이거 색을 변화 설정을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네. 아 참, 굉장히 무슬리네. 네, 보어는요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특히 일단은 주어를 보충해준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세요. 네, 보어의 개념은 뭐 주어를 보충해주는 거다. 뭐 주어 말고 다른 걸 보충하기도 하지만 일단 보어는 보충해주는 거예요. 주로 비동사 뒤에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my hobby라고 해서 내 취미, 이 녀석을 주어라고 표시를 하고요. is를 동사로 쓰세요. is가 동사예요. 뭐뭐입니다라고. 그러면 my hobby, 주어가 뭔지 보충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쓰는 게 아니고 보어가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적어볼게요. To read a book이에요. 그럼 내 취미는 뭐예요? To read a book이에요. 여기 있는 to read a book 부분이 my hobby가 무엇인지를 부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to read a book은 보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to read도 보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명사적 문법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면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클리어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네, 드디어 색이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명사 말고요 형용사로도 쓰여요. 투부정사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형용사는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book, 책이 하나 있는데 명사 뒤에 to read가 왔어요. 그럼 이 to read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book을 꾸며요. 그럼 어떤 책이 되죠? 읽어야 할 책, 읽을 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아직 진행된 건 아니에요.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이에요. 지금 시점부터 앞으로 미래. 그래서 to read a book to read 하면 읽어야 할 책. 자, 이걸 noun이라고 명사예요. 그럼 명사를 꾸며줬어요. 이거 무슨 기능을 하는 겁니까? 형용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형용사적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집이라고 합시다. the house입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서 to live 하게 되면 to live가 house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집, 살아가야 할 집, 살게 될 집,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house를 live 뒤로 보내면 live house 하면 집을 살다. 어딘가 좀 이상하죠. 집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를 in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live in the house 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 녀석도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적 용법일 거잖아요. 형용사적 용법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to 뒤에 있는 verb, 동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꾸밀 것이냐, 전치사를 붙여서 쓰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하세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가면 됩니다. 형용사적 용법 이야기 끝났습니다. 무지하게 지루하고 귀찮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네, 대망의 투부정사는요 부사 기능까지 해.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 근데 얘들아 이건 카테고리를 정해서 좀 적어야 돼. 자, 목적을 나타내기도 해. 아까 배웠어. to study law 해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돼요. 네, 결과를 표시하기도 해요. 옆에다가 적어두실 거는요 live란 동사랑 grow라는 동사예요. 네, 이 동사랑 어떻게 어울려 쓰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잘 적으세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세 가지 적으셨나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시다. 1, 2, 3입니다.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 주기도 해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사는요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부사적이라는 말은요 부가적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부가해 주는 거예요. 주요 정보는 아니에요. 주요 정보를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을 던져 놓고요. 부가적으로 우리 음식이 주요 이제 재료들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에 양념을 치잖아요. 양념 안 쳐도 음식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냥 부가적 정보라는 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있으면 문장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가적 정보는 가로로 묶어버릴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을 적어 보십시오. I studied hard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조금 약간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여기 수동태까지 설명을 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진행을 하자 얘들아. To be accepted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to 다음에 be라는 동사 원형을 쓰고 BPP를 썼으니까 이제 to 부정사의 수동 형태인데 to be accepted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뭐 by 어떤 여기다가 이제 기관 이름을 하나 씁니다. 뭐 by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라든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의해서 입학되어지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결론 I studied hard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요 정보 전달했어요. 이 투부정사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하버드라는 기관이 여러분을 accept 하는 거고 여러분은 be accepted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to 동사 원형으로 써서 여기가 뭐라고 해석이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 거고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겠거니 이렇게 네,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됐나요? 네,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제 결과 설명할 건데 live랑 grow. 여러분은 여기 5개 다 적어놨잖아요. 저는 지금 없애버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따라오십시오. She lived. 그녀가 인생을 살았어요. 이 she는 할머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서 to be 90 years old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쭉 살아오셨는데 이 투부정사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요. She lived에서 주요 정보는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90살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목적으로 번역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인생을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to be 90 years old에서 90세가 되셨더라. 결과로 번역합니다. live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잖아요. 부사적 용법이고요. 뭐에 해당된다? 결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결과 용법을 물어보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live 동사하고 grow 동사 외에 다 학교, 전국의 모든 학교 시험지를 다 분석을 해봐도 그 두 개 동사 외에 다른 동사를 예문으로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예문 갖고 일단 공부를 합시다. 물론 뭐 다른 동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 she는요 좀 어린애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she grew up 하면 아까 여러분이 배운 동사인데 그녀가 자랐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번에는 to be 7 years old라고 합시다. 그럼 몇 살이 됐습니까? 네, 7살이 됐어요. 7살이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장을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7살이더라. 네, 그렇게 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부사적 용법의 결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live 동사하고 grow 동사하고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또 클리어 하겠습니다. 아까 무엇을 적었었냐면 계속 주어를 she로 줄 건데 She must be excited.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녀가 흥분했으면 틀림없어. 뭐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다거나 해갖고 must be excited 해서 흥분했으면 틀림이 없어. 네,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붙여볼게.
to see the result라고 할게요. 뭐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서. 그러면 어디가 부가적인 정보냐면요. 여기 투부정사 부분에 가로로 이렇게 묶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she must be excited. 주요 정보 전달 다 됐어요. 그녀가 흥분했으면 틀림없는데 결과를 보게 되어서 그러면 excited가 뭘 나타내는 형용사입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게 돼서 흥분을 했어요. 감정의 뭐가 되죠? 네,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사적 문법이에요. 가로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 자리에 뭐 지루하다면 bored, 아니면 뭐 놀랐다면 뭐 surprised, 뭐 excited, 기뻤으면 뭐 pleased, 이런 형용사들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러면 감정의 원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좀 안 좋은 비속어를 써서 얘기를 할 건데, 역시 이 여자인데요. 니네가 볼 때 이 여자애가 정상이 아니야. 좀 미친 것 같아. 그럼 she must be 다음에 뭐 mad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뭐 crazy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안 좋은 말이지만 must be crazy에서 미친 것 같아. 미쳤으면 틀림없어. 주요 정보 다 전달됐어요. 그럼 뒤에 투부정사를 또 붙여볼게요. 간단하게 to say so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가로로 묶어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미쳤으면 틀림없다. 근데 crazy는 미쳤다는 우리의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요. to say so는 뭐가 되냐면요. 이 판단의 근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걸 근거로 판단을 하니 craz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이에요. 네.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특징을 계속 보세요. 주요 정보를 먼저 전달을 합니다. 할 말 다 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던져요. 조미료예요, 양념이에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네, 훨씬 더 풍성해져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워볼게요. 계속 주어는 she로 갈 거야, 얘들아. 하나 더, 이제 형용사인데 예를 들면 she is beautiful까지 써서 되게 이쁜 여학생이 있어, 이쁜 여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she's beautiful 해서 되게 예뻐. 뭐 이미 주요 정보는 다 전달이 됐거든. 그러면 to attract 해갖고 attract가 유혹하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to attract 뒤에 이제 여기를 뭐 everybody나 왜 벌레가 날아다니는 여기 네 everyone 이런 거야. 그럼 모두를 매혹시킬 만큼 이뻐. beautiful 형용사예요. 그래서 to attract 이하가 이 형용사를 꾸며줘요. 그럼 이거는 부사적 문법인데요. 형용사를 수식을 해요. 모두를 attract 네, 유혹할 만큼 이뻐. 그래서 이것도 부사적 문법에 해당이 돼요. 정리하도록 합시다. 뭔 얘기 지금까지 떠든 거냐면 학교 내신이니까 하는 건데 얘들아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줬어. 명사 기능도 한대, 형용사 기능도 한대, 부사 기능도 한대. 투부정사 부분에 밑줄 하나 딱 그어놓고 용법이 명사 용법인지 형용사 용법인지 부사 용법인지 또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인지 결과인지 이유 판단 네, 근거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물어보더라. 그래서 좀 골치가 아프더라. 그걸 생각을 하고 일단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올 건데 여기를 지금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좀 표시를 하자면 이 부분이었어. to study law 부분이었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어. 그러면 주요 정보 다 전달을 했으니까 얘는 부사적 문법이야. 앞에서 전달을 다 했고 부사적 문법이고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went to college라고 써서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는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대로 가면은 더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go to the college라고 해서 더를 집어넣으면 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축구를 하러 간다든가 본래의 목적이 아닐 때는 더를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뭐부터 해석을 합시다. 역접일 때는 접속사를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러나 왼절도 나오죠. 왼절의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요. When he was 주어 다시 동사 다시 When he was 30 해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on opera 해서 오페라 하나가 주어져. changed가 동사네요. 바꿔놨어요. his life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네, life라는 명사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명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명사죠. 얘 복수 형태로 어떻게 써요? lives 이렇게 쓰죠. 그쵸? 네, 그러면 얘는 복수 명사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삶들, 인생들, 여러 사람의 삶들 뭐 이렇게 쓸 때. 근데 여기서 따져볼게요.
live라는 녀석은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살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He lives a life. 그는 인생을 살아가요. 뭐 이렇게 썼어요. 여기 live는 명사입니까? 복수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당연히 동사입니다. s를 왜 붙였죠? he가 주어니까요. he나 she가 주어일 때는 s를 붙이죠. 그래서 얘가 verb인지 네? 그럼 아마 인생들, 삶들이라는 복수명사로 쓰였는지 형태가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He felt. 그래서 그는 느꼈어요. Strong emotion 하면 강력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네, 강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felt의 원래 형태는 feel이죠. feel의 과거가 felt로 쓰인다는 건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from the music에서 그 음악으로부터. 네.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오페라가 인생을 바꿔갖고 강력한 감정들을 느꼈어. Then 그 이후 예, 연결사 잘 확인하고요. They 이 they가 무조건 사람들을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진짜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they는요 그것들일 수도 있어요. 이 강력한 감정들. 그래서 이 they가 가리키는 건 뭐다? Strong emotions다. 이 강력한 감정들이 자 다시 확인하세요. 이 강력한 감정들이 strong emotion들이 became colors 뭐가 됐다? 색이 됐다. 예, become 동사 뒤에도 bore 걔네들 즉 strong emotion이 색이 됐다. before his eyes 하면 어디 앞에서? 그의 눈앞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he wanted에서 그는 원했죠. 주어 동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want 동사 뒤에 ing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쓰는 예시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중학교 수준이 아니니까 무시하고요. want 뒤에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갖는 동사도 따로 학교에서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to express를 목적어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럼 아까 했어요. 이 to express는 무슨 용법에 해당이 될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면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He wanted to express에서 그는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then 그것들을. then이 또 뭐냐면 이 strong emotions예요. 그래서 strong emotion을 줄여서 SE 이렇게 표시를 할게. 그럼 이 they가 가리키는 것도 strong emotions고 이 them이 가리키는 것도 strong emotions입니다. 강력한 감정들을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어디 위에다가? on a canvas, 캔버스 위에다가 강력한 감정들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So 그래서 이 바실리 칸단스키라는 이 사람이 started 동사라고 또 표시를 하세요. 네, 주어고요. start 동사 뒤에 to 부정사 ing 둘 다 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to 부정사가 왔어요. 목적으로 쓰였네요.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started to paint. 그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가로로 묶어서 여러분이 따로 외워야 되는데 in his own way 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래갖고 이거는 in 다음에 소유격을 이렇게 once로 써주시고 뭐 his가 될 수도 있고 뭐 여자면 her가 될 수도 있겠죠. in one's own way. 네, 이런 형태로 자신의 방식으로 네, 이건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기를 시작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본문 2입니다. 본문 2도 몇 분이 걸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